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0월 16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동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일요경마 때 개죽을 썼어요. 개죽을 쓰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말았는데, 이번 주는 이 시작을 항상 금토일을 이 대목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 왜 자꾸 이 대목에 대해서 시작을, 왜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제 잘못을 인정을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머리에 되새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 참 좋은 얘기죠. 뭐라 그럴까, 도가 지나치면 못한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욕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요경마 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카오톡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톡이라고 얘기도 하고 카카오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카톡에 제 얘기로 마부작침이라는 마피를 딱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마부작침. 이 얘기는 뭐냐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끼를 어떻게 갈아서 바늘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일을 하게 되고 한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바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조,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기준이 되는 말인데, 마부작침이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 카톡에는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네이버가 워낙에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쳐보나봐요. 그러면서 야, 좋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제 생활에 어떤 신조로 삼기 위해서 새겨놓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새겨놓고, 자, 지난주에 이제 일요일날 부진을 했지만 금토일날은 굉장히 잘했으니까 지금 이제 적중 개혁이 쭉 나가죠. 토요일날 메인 승부처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단통 적중이 나왔고요. 또 부산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새로운 나의 이시대 영광, 역시나 고배당 적중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경마 또 멋진 적중이 또 나와줬고,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적중을 해드렸고,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일요일 날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좋았는데, 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항상 욕심은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지난주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요경마니까 제 나름대로 칼을 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요경마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랬듯이 일요경마 때 한번 잘해보겠다는 나름 칼을 갈고,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들고, 토요경마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일요경마도 한번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인데, 본격적으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5번 미스터 포춘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은 이제 상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번 경주 시에도 어렵지만은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5번 미스터 펀치는 지난번 데뷔전 때의 능력과 금주 훈련 시의 상태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그래도 근접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2번 골든게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사실상 뭐 5번 미스터 펀처가 비슷한 능력이에요. 선행력은 괜찮은 반면에 종말 탄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2번 골든게이트도 뭐 이번 경시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신마들의 전적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빼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현장에서 어떤 마필들의 상태가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한 마리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는데 뭐 현재로서는 12번 청운나래 같은 게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현장까지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출전마들 대부분이 DCB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개 이점마들이 나름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초반 순발력이 또 월등하게 우수한 마필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과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7번 민트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될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시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엘파트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28주 만에 장기 휴양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검 떼걸음이 뭐 아주 빼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양호했던 마필인데 재검 이전의 능력도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재검 때 체중을 보니까 446kg 어느 정도 적정 부중을 딱 완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술을 받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 베스트의 컨디션을 바로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9번 엘파트로는 주목해야 가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강타는 이번 이 경주에서 엘파트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이 뭐 많잖아요. 3마리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중매당 단통을 기대하는 일요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 자, 오늘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일요 3경주의 특징은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이제 외관상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9번 해성여왕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큰 병력이 있었던 마필은 아니고요. 훈련 동안 병합조기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의지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여기 등짝 자체도 임기원 등짝이라면 해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능력과 사이즈로 봤을 때는 9번 해성여왕은 당연히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구 가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케안 여장부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잠재력 보유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제 끝까지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6번 케안 여장부도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자, 문제는 6번 케안여장부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9번 해성여왕도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7번 애마 비상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마 비상의 상태가 나쁘다면 모를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마필이 선행을 가버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번 3경주 역시도 까다로운 경주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능력대로 9번 해성여왕과 7번 계안여정부를 강하게 봐주지만 의외로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요일 4경주로 넘어갑니다.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티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이번 4경주에서 그러면 누가 충만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8번 정글 드러머가 이번에도 재검 때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걸음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8번 정글 드러머는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50까지는 뭐 거의 논스톱으로 전개에 상관없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 바로 이 8번 정글 드러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2번 다이돌핀이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 실전에서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대끼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강권인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전 다이돌핀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자, 2번 유성 퍼스트가 과연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자,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선행은 아무래도 3번 다른 막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2번 유성 퍼스트는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섰지만 선행력이 우세였던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 유성 퍼스트가 과연 선행마냐? 아니면 선입도 가능하겠느냐? 이걸 좀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편성이 약하고 느려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유성 퍼스트는 이번에도 강력한 축이고,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다른 막질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날 공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만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사실 좋게 얘기하면, 입상마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면성을 좀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2번 슈퍼대물이라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약간의 질병을 달고 다니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질병만 없다면 사실상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질병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 충분히 직전 이상의 경주력 발휘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슈퍼대물은 이번 편성에서 준비의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당이 얼마일지가 궁금한 경주인데, 배당이 너무 없다면 준비의 승부를 취소를 해야 되고, 배당이 뭐 예를 들어서 꽤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준비의 승부처로서 제대로 된 한 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준비의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전력차 미세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미세한 마필들 간의 일전에서는 항시 요주의 마필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시 이제 요주의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4번 피스벨리라는 마필입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은 많잖아요. 2번 아테나라든지 8번 막강절주라든지 10번 백만돌이라든지 뭐 3번 담양천사라든지 뭐 팔릴 수 있는 마필, 6번 승전필사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피스밸리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요게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피스밸리는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선두권이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거리가 1300이에요. 그럼 종반 뚝심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피스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신인 기술을 기생을 시해서 이 김길총 마방에서 승부를 낼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 4번 피스밸리는 어찌됐든 요주의 마필로 가자는 가야보고 싶은 마필이다. 뭐 팔리는 마필 2번 아테나 10번 백만돌 이런 마필들도 뭐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저는 4번 피스밸리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번 경주에서는 뭐 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주에 출전을 할 줄 알았는데 한 주 연기가 돼가지고 이번 주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바로 4번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인데, 지난주부터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번 경주 자체가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 더 능력 진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에요. 여기 뭐 플러스 알파로 훈련 상태 최상이라면 당연히 4번 대한천왕은 이번 경시 뭐 묻지마 강축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경주고,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강력한 대가리로도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확실한 대가리에 확실한 적중을 가져가는, 자, 1호 하이라이트 승부처 1호제 6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떤 마필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강타가 이번 경주 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0번 임페션드 마린이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안 했던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까지도 뭐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유식 기술하면 또 쉽죠. 이 김남종 마방에서는 뭐 승부 기술하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의 등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10번 임페이션도 마리를 읽어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10번 임페이션도 마리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고, 후착마로서는 실질적인 능력마 3주를 가져가서 멋진 준비당 적중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나름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번 장산 노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이 마필이 이제 휴양 공백을 갖고 있을 때 강타가 강력한 대가리로, 자, 베스트 테이커의 장산 노키 요거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단통이었고 그 다음 경주도 맞춰드렸고요. 자, 온더 스테이지 때만 제가 못 맞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번 장산놓기는 꾸준하게 경주력의 그 향상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선임이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4번 장산놓기는 이번에도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봄동이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7번 영롱이란 마필도 항실에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시에는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5번 로드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재검시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외곽에서 선행을 나선 뒤 종반 가볍게 밀어주자 탄력이 우수했다. 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4경주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5번 로드셀을 가르쳐 드리냐면 5번 로드셀이 대가리로 팔린다면, 종합지나 매단판에서 팔린다면 당연히 5번 로드셀을 가져가시면 되고, 다른 마필들이 대가리로 팔린다면 그런 마필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오히려 5번 로드셀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번 4경주에서는 5번 로드셀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강타를 믿고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현장에서 뭐 건피 팬이든 코리아 레이스 팬이든 간에 뭐 어디 팬이든 간에 이 5번 로드셀을 놓고 때려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 상기를 해두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로드셀을 추천을 드린 거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권에 근접할 것이냐 이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게 다들 고만고만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그래도 가장 힘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2번 교두보가 나쁘진 않아요. 2번 교두보가 나쁘진 않은데, 과연 이 마필이 대가리로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 편성은 사실상 연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2번 교두보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가리는 따로 있어요. 어떤 게 대가리냐,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대가리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놓고 때리시면 되는데, 2번 교두보가 충만감의 마필은 아니다. 자, 대가리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8경주 준명인 승부처도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10번 라임류 파더라는 마필이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번 메인 승부처인데, 10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라임류 파더가 미세하지만 가장 나은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또 이번 메인 승부처는 큰 배당도 가능하지만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에서 단통을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물론 아임류 파더가 대가리냐 강력과 강타에 충만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안정적인 선에서 단통을 때리고 두 마리의 복병만을 놓고 충마가 아임류 파더가 아니니까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메인 승부처다.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뭐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가 아니라 완벽한 적중을 위한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중에서 10번 아임류 파더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R에커 클래식 대상 경주 G2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주목을 해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역시도 승부처로서 현장 승부처로, 일요 현장 승부처로 해서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연장 지금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일반 경주로 붙어보겠습니다. 일반 경주로. 승부처를 하려다가 그냥 일반 경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은 9번 크린업조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지금 민영금 마주가 2번 크린업조라와 9번 크린업조이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57kg의 부종이라면 9번 크린업조이를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태도 좋고 지난번에 입상 자체도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엔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6번 위닝 앤디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지금 이 클린업조이를 52kg를 달고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57kg로 부중이 올라갔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런데다가 5번 언비터블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어차피 만만치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이제 후착을 어떤 발로 결정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강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승부처로서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승부처를 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미라클 라인입니다. 3번 미라클 라인.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근간에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4착과 3착을 하면서 도대체 5분씩이란 쪽에서 최신이라는 쪽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까지도 맹렬하게 남타가 비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핫바지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개지랄 떨고 자빠졌느냐. 내가 만약에 마주였으면 이거 가만 안 뒀어요. 가만 안 뒀어 진짜. 그런데 착하네, 유아용 마주가 아주 착한 마주네. 어찌됐든 뭐 이번 편성에서 안 가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연속 강하겠다는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3번 미라클 라인은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은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처로서 비슷한 전력을 보여야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사실상 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들이 없고, 또 어떤 마필도 무조건 되는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난번 경주 때 왜 모두가 부진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 인기 많은 팔리는 경주라서 사실상 뭐 뚜렷하게 어떤 마필이 무조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지만 4번 가이아 썬더가 상당히 그래도 지난번에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긴 했어도 이번에 충분히 선저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입상을 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상대적으로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도 뭐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떤 특정 마필들이 가장 좋으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이제 요주인 에이지는 그래도 배팅권에 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이번 브레이징 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사실상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 저는 어찌됐든 선행선입이 오갈 수 있는 이번 브레이징 스타가 전개비 능력상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요 마필은 취임말들이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고 선두권이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브레이징 스타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번 브레이징 스타를 놓고 때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브레이징 스타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분석을 마무리 짓는데 1호 경마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 경마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1호 경마는 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페이스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지난주에 1호 경마의 부진을 만회해드리기 위해서 1호 경마만큼은 아주 올인을 해서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